제레미 휴업빔이고요. 자산을 빨리빨리 늘릴 수 있으시게 기준금리는 그냥 평행으로 갈 거고요. 위조할 수 없다고. 8% 생각할게요. 자, 모기지죠. 이게 제가 이제 어프세 어카운트예요. 돈이 여기 있죠. 지금 현재 모기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은행에서 레터가 날라오실 거예요. 나 6%, 7% 계속 오르시죠. 그 이유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융자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2023년 및 2024년 이절 동향. 두 번째, 오프셋 어카운트의 장단점. 세 번째,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에 대해서 등등을 알려드릴 건데요. 10년 전부터 보시면은 은행 브랜치가 얼마나 닫힌지 아세요? 몇 개나? 500개 이상 닫혔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고객님들은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직접 가시겠죠. 근데 지금 코비드 이후에는 은행에서는 무조건 약속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약속도 최대한 2시간밖에. 그리고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잘 안 해드려요. 그냥 자료 다 갖고 와서 준비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은행의 정책에 맞는 내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행 계속 가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낭비되시고요. 그다음 어느 은행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맞으실지는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해드리기 때문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기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은행에서 레터가 날라오실 거예요. 나 6%, 7% 계속 오르시죠. 그 이유는 은행들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아요. 고객들은 우리의 그냥 하는 대로 따라라 그렇게 하셔서 밑에 보시면은 뉴런이 어떻게 있으시죠? 이 리파이낸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해하시는 게 리파이낸스 안 좋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리파이낸스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은행하고 저희 팀하고 파이팅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낮은 이율을 리파이낸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흐름과 이자율을 낮춰드리면서 자산을 빨리빨리 늘릴 수 있으시게 아니면 빚을 빨리빨리 청산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2023년 이후 예상 기준 금리인데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NAB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통 컴뱅도 다 자료가 비슷해서 이게 고급 정보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일주일에 저희 회사에서 보통 4시간에서 20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텍스, 디벨롭먼트, 이자부터 해서. 그래서 이 자료는 NAB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지금 보시면 코비드 전에는 낮은 이자율 0.1%부터 기준금리가 돼 있었죠. 그때 상태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돈도 많이 빌릴 수 있으시고 하셨는데 그 록다운이 풀리고 나서 특히 빅토리아는 한 2년 정도 록다운이 되시면서 그 수요가 이제 폭발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지금까지 9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 됐고요.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나 지금 보는 입장은 앞으로 한 번에서 3번 정도 이번 연도 말이나 중순까지 한 2-3번 정도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24년 4월 정도까지 기준금리는 그냥 평행으로 갈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기준금리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이나 세계 경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거를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해서 고객님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우선 이렇게 보시면서 보실 때 모니카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인데 이제 앞으로 한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밑에서는 공포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포 심리가 좀 줄어들고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알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전문가로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파이낸스, 주택 제휴융자의 장단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리파이낸스 하시면은 낮은 이자율과 월 납입금이 낮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 융자를 조기 상환하실 수 있고, 오프셋 계좌가 있는데 그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연감이 변동금리를 이용하셔서 또 낮은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예랑 또는 수리를 위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캐시아웃을 하셔서 나 지금 현재 집을 사시는데 계좌 수리하시는데 더 비싼 돈을 안 들이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이제 좋은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모기지 보험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80% 이상 빌리시면은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슈런스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그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더 낮은 이자율을 가능하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유용자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돈은 계속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에 지금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돈을 받고 사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리파이낸스의 장점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단점? 모르시나요? 예. 단점은 여러분들이 서류만 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서류, 종이. 여러분들이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그 장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재행주를 통해 모기 조건을 변경하셔서 이자율도 낮추시고 캐시플로우 좋아하시고 대출 조건도 좋게 하시고 현금 인출도 더 가능하시고 이게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추천해드려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카님하고 어떻게 잘 맞아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여러분들 좋은 빚, 나쁜 빚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당연히 나쁜 빚은 자동차, 신용카드, 개인융자. 근데 중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프셋 어카운트하고 신용카드에 좋으신지 나쁘신지? 그 이유는 이제 신용카드 잘 이용하시면은 또 그 오프셋 어카운트와 연동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빚은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융자나 땅융자, 비즈니스 연금, 장비융자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비즈니스나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호주뿐 아니라 여러 나라도 그렇게 경제 상황만 틀리긴 하지만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닛도 그렇고. 그럼 당연히 빌리는 비용도 높아지겠죠? 레이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2년에 30융자로 계산하셨을 때 30만 불의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80% 빌리셔서 24만 불의 빚이 있으십니다. 근데 호주는 보통 7년에서 10년으로 주기가 있어서 한 2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여러분의 집 자산이 70만 불이세요. 근데 그동안 빚을 갚으셨죠. 16만 불. 그다음에 또 10년 후에는 1.5 밀리언, 근데 8만 불. 그다음에 30년 후에는 여러분 집에 3 밀리언이 돼요. 그리고 빚은 없으시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셔서 이거는 집 한 채에만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채, 세 채, 네 채 그를 2년, 3년마다 자산 가치를 잘 이용하셔서 레버리 이용하셔서 두 채, 세 채, 네 채 하셔서 호주 상위 1%에 드릴 수 있고 가장 궁금한 게 저 연봉이 10만 불인데 저 얼마나 빌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전에는 2%대, 4%대는 여러분의 7배만 하시면 돼요. 그럼 70만 불을 빌릴 수 있으세요. 그러면 5%가 만약에 있으시면 70만 불 빌릴 수 있으신데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더 적게 되거든요. 지금 가장 안전한 마진은 5.5배.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55만 불. 그래서 돈을 더 적게 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못 사세요.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니카님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 자산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프셋 계좌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셋 어카운트의 장점. 여러분들이 집이 70만 불에 구입하셨어요. 70만 불인데 여러분이 50만 불을 빌리셨습니다. 30년으로 하셨을 때 이자가 5.19%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오프셋 계좌가 연동이 되잖아요. 오프셋 어카운트라는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로 보시면 돼요. 그냥 월급이 들어오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계좌인데 오프셋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대출 모기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불에 관한 해서 만 불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49만 불에 관한 이자가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 불에 대한 이자를 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그렇게 하실 경우에 1년 1개월이 단축이 되셔서 28년 11월 달까지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3만 5천 불을 세이브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계속 돈이 이거를 하실 때 신용카드하고 잘 이용하시면 신용카드는 44일에서 55일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프셋 어카운트하고 연동을 하시면은 또 7주, 8주 만에 또 밸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자가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어떨 때가 좋을까요? 모르셨죠? 자, 고정금리가 좋은 시점. 현재 이자율이 낮은 상태인데 미래에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 작년까지만 해도 2%대였는데 지금 계속 올라갔죠. 그 전에 저희들이 손님들한테 지금 고정금리로 하세요. 3년, 4년, 5년으로. 그러면은 이자율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변동금리가 좋은 시점은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9번, 10번, 11번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자로 온 상태인데 오프셋 계좌를 이용하셔서 이자 비용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프세 어카운트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한테 현금 유동성 빨리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 지금은 변동금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정말 준비 많이 한 거 가장 중요한 모기지 포트폴리오입니다. 모기지 포트폴리오란 집을 가지고 융자를 이용해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 가시죠. 자, 첫 번째 교차담보. 여기에 소위 영끌이라는 방법으로 초기 대출의 담보인 자산을 여기 초기 자산 담보 자산 이후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건데 이 구조는 여러분들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최대 맥시멈 106%까지 분리성 보시면 이게 밸류가 이거인데 95만 불인데 론은 35만 불 5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집을 하나씩 투자하는 구조인데 가장 인기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투자 위험이 많습니다. 가장 이유는 영끌 하시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없으시죠. 없으시니까 나중에 20%에서 지금 9분께서 올라갔죠. 이때 이런 분들은 파산 및 은행에서 레터 날라오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이 경우는 이자율이 평행이론을 갔을 때 아니면 내려갈 경우에 이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은 추천 안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자산가치 분리라고 해서 똑같은 시스템인데 하나의 은행에서 최대 80%까지 빌리는 거고요. 이거는 대출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주었는데 이익은 극대화하지 못해요. 첫 번째보다 안전적인데 한 은행에서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은행에서 취하는 행동이 한 은행에서 하실 경우에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도 힘드시고요. 그 은행에서 위험 관리 그런 거 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초보자가 가장 이용하는 방법인데 나쁘진 않지만 다음 걸 보시면은 제가 제일 추천해주는 방법이거든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은행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가 이제 시스템도 다 틀리기 때문에 공유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때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편하시고요. 매년 2년마다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는데 리파이낸스 하실 때 편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여기는 재산보다 이제 모기지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서 자산을 빨리빨리 축적해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수익 구조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연계되어서 다음 거 보시면은 오프세 어카운트 계좌 연도. 각 주택마다 각 개인마다 은행이 틀린데 각 은행마다 오프세 어카운트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니저하기 편하시겠죠. 제가 사는 집은 A은행에서 하면은 거기 스테이트먼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쉽고 두 번째 투자 같은 경우도 다른 은행이면서 관리도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세 어카운트 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좋고 이자율도 낮추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 고급 정보라서 이걸 정말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쉽게 설명을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신탁 계좌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신탁 계좌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호주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임의 신탁하고 고정 신탁이 있는데 장점은 자산 보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베네피셔리를 하거든요. 수혜자 여러분 자녀분들 형제분들한테 수혜자 혜택이 있고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를 이용하셔서 관리 비용이 드세요. 달마다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이게 앞으로 마인드셋을 잘 하셔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분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신탁 계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누가 고소를 하거나 무슨 교통사고나 아까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신탁 계좌가 없으면은 이 모든 자산이 정부한테 갑니다. 개인으로 하실 경우에. 근데 유언장을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유언장을 쓰시더라도 만약 고소나 그런 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자산이 동결이 돼요. 그 자녀분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 계좌를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들한테 더 여쭤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금. 여러분들이 연금 받으시죠. 여기 호주는 지금 10.5% 해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부으게 되시면은 이 세금도 줄어들면서 연금을 빨리 쌓이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10만 불을 채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투자만 가능하십니다. 부동산 투자. 그래서 장점은 현금 유동성하고 렌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또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점은 좀 세금이 좀 있어요. 한 1, 2%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더 전문가랑 더 상담하셔서 하시고요. 그러면 사용으로 미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투자. 땅의 목적이 있어야만 모기지가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하우스 랜드 사시잖아요. 거기서 땅 먼저 구입하시고 어떤 분은 바로 지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후에 지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땅 대출, 모기지 대출을 받으시려면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주택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대출 기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은 좀 이자를 좀 살짝 더 내시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80%까지밖에 못 빌리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건설을 즉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셔서 오늘 땅을 사셨으면 또 2년 후에 또 땅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은 땅값이 상승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그때 또 집을 지으시면은 또 세이브를 그 2년 동안 돈을 세이브하셔서 집을 지으시고 또 투자를 하시면 되시니까 또 토지 대출도 하나의 여러분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고요. 또 2년 안에 또 이거 팔게 되시면 세금 안 내고 또 수익 얻으세요.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융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키우자. 저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 Q&A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집값이나 아파트 하우스 값에 대한 추이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뉴스 믿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자료는 준비 안 해드렸지만 지난 80년 동안 보시면은 이코노미스트 시작해서 뭐 경제 전문가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집값이 붕괴될 거다 될 거다 근데 우상향 계속 되거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자율이랑 집값은 반대로 간다는 것도 동사죠? 지금은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상태가 맞고 근데 작년에 몇 프로 올랐죠? 2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지금 올해 얼마 내렸을까요? 막 여기서 20% 내렸다고 뭐 어떤 뉴스에는 10% 내렸다고 하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4, 5%밖에 안 내렸어요. 집값이 안 내렸습니다. 5밀리언인데 지금 미디움 플러스가 멜번에 5밀리언이거든요. 전에 지금은 97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럼 3%밖에 안 내린 거예요. 미디움 플러스 이거는 중간 단계 그냥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이자가 한두 번 더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체가 되면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해가 좀 가장 좋은 시기고요. 이제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계속 들어오죠. 호주는 여기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 많고요. 저 고객님들 그렇고 중국 분들 그렇고 많기 때문에 내년 가시면 엄청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담 못 드리는데 제가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회사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가장 중요할 때 언제가 제일 좋아요? 투자할 때가 여러분이 준비되실 때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이거 보지 마시고 한참 오를 때는 저희도 보죠. 감당 하는데 여러분들이 5% 준비됐어요. 됐는데 몰라. 뉴스에는 맨날 나쁜 뉴스만 나와.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융자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그래서 상담을 받으세요. 받아서 저희가 이해를 설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예.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개인의 바로잉 파워도 내려갔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좀 어때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연봉이 한 5.5% 하시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정책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은행 하나를 또 웨비나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보통 연봉을 하시면은 그 기본급에 대해서 5.5배 지금은 그런데 은행마다 틀려서 지금은 오버타임이나 페널티 레이트 다 포함해서 100%를 쳐줍니다. 그래서 오버타임 하셔서 12만 불이 되셨어요. 그럼 12만 불에 대한 5.5% 그거를 은행마다 다 틀려요. 정책이 달리고 그리고 간호사님, 의사님, 어카운트 회계사님 등등 그런 혜택이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닥터는 5%만 해도 롱모기지 인슈런스 해서 안 내셔도 되고요. 돈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너스는 10%만 디포짓 하셔도 LMI 안 하시고
스페셜 레이스로 또 가능하시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여러분의 직종이나 뭐 비즈니스 그 상황상만 틀려서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은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저희도 계속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 이용자에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월급으로 30 모아봤자 3밀리언 집 못 사시죠? 자산을 잘 이용하시면 3밀리언 처음에 100% 모을 때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쉽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밀리언, 100밀리언 쉽게 자산 축적이 가능하십니다. 레버리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솔 트레이더는 다른가요, 조건이? 아, 그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셀프 인플로이는 보통 2년 정도 기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정도 텍스 오피스에서 뭐 NOA나 뭐 텍스 리턴이 있죠. 그거를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비즈니스 론하고 커머셜 론은 궁금하셨잖아요. 비즈니스 론은 커머셜 론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론은 담보가 필요 없으세요. 20만 불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은행마다 틀려요. 10만에서 20만까지 빌릴 수 있으시는데 2년 동안 셀프 인플로이 그 수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커머셜은 담보가 있으셔야 합니다. 집이나 뭐 건물이나. 그래서 65%까지 빌릴 수 있으시는데 은행마다 정책이 틀려서 82%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자율이 틀리겠죠? 보통 론을 받게 되면 이제 먼틀리 페이가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먼틀리 페이에서 더 탑업해서 이렇게 론을 갚아 나가는 경우가 이제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오프셋 어카운트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의 융자 계좌하고 오프셋 어카운트 일반 세이빙 카드로 연계하면은 50만 불 마이너스 2만 불 하면은 날마다 48만 불에 관한 이자만 내세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계속 그리고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시면 55일 그걸 하시면 또 이것도 연결을 시켜서 그 7, 8주 동안 또 월급이 들어올 때 오프셋 계좌 있잖아요. 그러면은 7, 8주면은 1,500씩 들어온다고 치고 뭐 생활비 빼고 하면 1,000불씩 세입한다 치고 7,000불에 가는 그러면 17,0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가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또 신용카드를 다이렉트 데비트로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빠져나가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헷갈리시면은 제가 이건 도표로 보여드리면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혜택이 있어서 뭐 더 토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프셋 어카운트 하면서 변동금리를 지금 하시는 거에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이자를 줄이시고 현금 유동성. 왜냐면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급할 때 빼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은행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프셋 어카운트로 쉽게 넣게 하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여행 가실 때거나 있거나 가족 문제로 가실 때 있잖아요. 비행기 값 사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마일리지 포인트 하시고 1년 후에 호텔 가시고 뭐 또 물건 공짜로 받으시고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연동 오프셋 어카운트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동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모르세요, 손님들이.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준비했고요. 예,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릴게요. 홈론 크기에 따라서 오프셋의 장단점이 있나요? 왜냐면 제가 모기지가 있는데 예. 오프셋이 안 하는 걸 추천받았었거든요. 자, 모기지 계좌가 있죠? 네. 모기지 계좌가 있습니다. 네. 오프셋 어카운트가 있죠? 그럼 이게 줄로 연동이 돼요. 그럼 5% 생각할게요. 자, 모기지죠. 여기 제가 이제 오프셋 어카운트예요. 돈이 여기 있죠. 50만 불 있죠. 여기 2만 불이 있어요.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계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48만 불에 관한 날마다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50만 불에 관한 게 아니고 네네네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48만 불에 관한 이자가 날마다 나가는 거고요.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으면은 50만 불에 관한 이자가 날마다 붙어요. 우리 주주분들이 선호하는 뱅크가 따로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가장 낮은 뱅크에 가서 그런 가장 낮은 레이트로 가장 많이 빌리는 게 예.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예. 선호하시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없습니다. 고객에 맞춰서 저희 잡이 compliance in best interest 해가지고 고객한테 최대한 맞추는 게 이게 호주 여기 금융법이에요. 고객님은 저는 0.1%라도 낮추고 싶어요. 그 심리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정책이 틀려서 그러면은 많이 빌릴 수 없으세요. 어떤 분은 저는 50만 불 빌리고 싶어요. A은행은 빌려줘요. 근데 에스펙처럼 낮은 데는 40만 불밖에 안 빌려줘요. 그게 고객님의 맞춤에 관해서 해드리는 거지 어디가 꼭 좋다고 저희는 선택 안 합니다. 저희는 호주에서는 4대 은행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는
다른 이제 논뱅크가 하고 있는데 혹시 호주에 은행 빌려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아세요? 4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믿을 만한 채굴에서 뭐 50 이하에 드는. 근데 보통 빅4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고객들한테. 그런 나중에 무슨 현금 유동성이나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잘 도와주려고 해요. 큰 은행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웨스트팩이 뱅크 오브 멜번이나 세인조지 다 자회사 그 밑에 자회사입니다. 예. 뱅크웨스, 컴뱅 자회사입니다. 다 사드렸어요. 근데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0%들 그 은행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작은 은행은 저는 추천 안 해요. 이 고객들한테 안 좋아요. 뭐 여기는 0.05% 낮아요. 저희는 그걸로 싸움 안 해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맞춤. 그거 0.05% 그거 하시는 것보다 5% 계좌 연결 잘 하셔서 그게 더 돈이 더 세이브 됐어요. 0.05% 얼마 안 돼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집 있잖아요. A가 있는데 이자가 0.1% 낮다고 해서 좀 멀리 5km씩 떨어진데 B 주택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역마다 주택 자산 가치가 틀리잖아요. 돈 있으면 이 동쪽 교육, 학군, 교통 그런 거 좋은 데로 원하시지. 저기 먼데 누가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직접 구하기도 힘들고 교통도 불편하고 교육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맞춤형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는 게 이자율 낮다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이제 갚을 수 있는데 왜 모기지 론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나는 갚을 수 있는데 왜 5.5배밖에 안 나올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받아서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브로커분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5.5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빅4는 보수적입니다. 그 큰 은행은 그 이자를 싸움 안 해요. 큰 은행이 제일 좋은 게 저기 호주 국채은행에 가서 얼만큼 국채를 사옵니다. 큰 은행은 100만 불, 1000만 불 사올 수 있어요. 작은 은행들은 그게 안 돼요. 그 대신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마진은 낮으면서 낮게 하면서 돈은 더 빌려주고 이자를 더 받아요. 더 빌릴 수 있으세요? 도와드립니다. 원하시면은. 그런데 저희는 고객님의 안전이 먼저예요. 고객 자산. 너무 무리해서 저는 빌리게 안 해드려요. 정말 원하신다? 도와드리죠. 근데 추후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을 다 봤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해서 최소 3개에서 4개 은행을 보여드려요. 거기서 추천한 거에서 고객님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고객님들이 A은행은 나 65만 불 빌릴 수 있어. B은행은 63만 불. 근데 이자가 좀 높아. 웨스트팩 말하신 대로 낮아. 근데 60만 불밖에 안 빌려주네? 은행마다 다 정책이 틀려요. 그걸 저희가 다 찾아서 조사를 해서 두 번째 미팅 때 다 보여드리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돈을 빌리실 때 프로퍼티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신 가격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밀리언 집을 70만 불 아파트를 샀는데 밸류에이션 했더니 65만 불이야. 그러면 5만 불에 관한 론은 안 나오세요. 그거를 그걸 하실 때 프리 어프로브를 꼭 받으세요. 프리 어프로브. 바로 마음에 들어서 사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 받으시고 프리 어프로브 하시면은 그 세일즈나 우리 모니카님처럼 그 얼마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구입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은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급하게 나 이거 좋아. 그럼 나중에 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디포짓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각종 변호사 비용도 다 내셔야 돼요. 이자가 날마다 붙어요. 날마다. 그래서 프리어프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바이어 파워라고 해가지고 네고시에이터 쉽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퍼슨분도 잘 도와주세요. 더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 5밀리언 눈높이도 있고 하프 밀리언 눈높이도 있고 10만 불의 눈높이도 있을라나? 주차장도 있구나. 자동차. 그 프리 어프로브는 언제 받으면 좋아요? 집 사기고 전에 지금도 프리 어프로 한번 받으시면은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90일. 그리고 또 연장하실 수 있어요. 또
2번, 3번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받아보시고 정말 사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 대신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로잉파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투자용을 사실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이빙 얼마나 되시고 인컴이 얼마나 되시는 거에 따라서 이때가 저희한테 먼저 받으시고 결정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예. 그럼 이만 마칠까요, 제가? 예. 그럼 모니카님 나와주세요. 휴킴 씨는 개인 상담 다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 다 받아가시고 개인적으로 다 직접 만나서 제가 고객님 한 분 보내면 진짜 진지하게 다 찾아가는 서비스. 다 정말 다 만나시더라고요. 전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만나시면 만나주실 거죠? 개인 상담 다 하시면 되고. 네, 오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